이준석 전 대표가 그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을 모집한 후에 4만 명 이상이 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잘 못했다, 반성하라,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치 도의상 위반됩니다. 나는 나가서 창당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당적 유지하면서 사람 모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정직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슈퍼 빅텐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당의 태도 변화, 그게 선행되어야 되고, 충분히 그게 선행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빅텐트 쳐야 된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있던 사람들도 쳐내는데 뭔 놈의 빅텐트가 되는 것이며, 더 넓은 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정책으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태 최고위원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모집하고 있는 온라인 연락망, 여기에 이름 좀 올리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올려고. 뭐 개인적으로 번호 다 알고 네. 전화하고. 그렇다고 이제 만나고. 알아서 올릴 순 없잖아요. 뭐 알아서 뭐 제 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연락망을 제가 거기다 입력할 건 아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방송에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안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맨날 뭐 전화하면서 지금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이름을 올려달라 뭐 이런 요구였던 것 같은데요. 냉정합니다, 사회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을 모집한 후에 주말 사이에 4만 명 이상이 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4만 명 모집,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뭐 10만 명까지 이제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이 규모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버스 920대는 띄운 것 같고요. 4만 명 보니까 45 곱하기 한 대당 45인승이니까 120대. 4만여 명 모집했다라는 거. 근데 오늘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내부의 그 현역 의원분들 중에 이렇게 4만여 명을 하루 만에 동원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원분들이 누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잘 못했다, 반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4만 명 뭐 숫자를 폄하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숫자에 대한 함의, 정말 지도부를 향한 어떤 원성, 반성, 어떤 요구, 이런 것을 좀 깨닫고 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전 대통령실과 좀 변화에 대한 어떤 이미지, 또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전 충분히 당 안에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혁신적인 몫을 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신당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거 블러핑이다 말씀을 몇 주 때. 드렸었는데, 근데 약간 지금 그 의견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블러핑 단계는 좀 넘어왔다.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건넜다. 네, 그런데 이게 정치 도의상 죄송합니다만 위반됩니다. 진짜로 신당 만들어서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라면 저 응원드립니다. 지금 이 양당 구조에서 그런 도전을 한다는 건. 근데 그러려면 이런 활동을 하려면 지금 나는 나가서 창당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람 모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에서 탈당해야 돼요. 탈당 먼저 당에서 하고. 탈당하고 공식적으로 나랑 같이 가는 이 길을 같이 갈 사람에 대한 창당 발기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당적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망 보내고 뭐 신청하게 하고 하면은 결국 다 전환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창당했을 때. 이건 정치 도의상 위반되는 거고,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 대표가 만약에 블러핑이 실제로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며칠까지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빨리 조금 그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좀 정직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12월 27일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은 그 날짜를 이준석 전 대표가 당기거나 변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 핵심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변화, 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이것이 전 초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있다면 저는 뭐 변화할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저스트 서님께서 김영태 최고위원님이 말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물어봤어요. 뭐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네.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완화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뽑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는 그
그런 바람과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괴리감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괴리감을 다시 좁히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당정 관계가 좀 변화된다라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온라인 연락망 모집 좀 약간 공개적으로 보이기에는 불편한 기색을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네. 많죠.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러한 것이 당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또 당황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창당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파급력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경쟁했을 때 국민의힘에게 손해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현역 의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온라인에서 모으는 게 오프라인에서 모으는 거랑은 뭐 다르다. 온라인에서 뭐 4, 5몇 명 금방 모은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좀 달리기도 하고, 뭐 장례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크게 의미 둘 필요 없다.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제명운동 했을 때 4만 명 모으지 않았나. 뭐 4만 정도면 온라인에서 모으기 어렵지 않은 수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 화력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그 지난번 민주당 정부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80%대에 육박한 적이 있어요. 있었죠. 그러다가 40%까지 가고 나서 민주당이 뭐라 했냐면, 야 40%대 이거 역대 대통령이랑 비교하면 대단한 거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40%는 그럼 왜 마음이 돌아섰는지를 헤아리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장해찬 우리 최고위원께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4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모일 정도로 지금 귀당과 귀당에서 모시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보수층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겸허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잘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여당 지도부의 태도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어제 슈퍼 빅텐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와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개딸에 휘둘리는 민주당에 소수나마 남아있는 분들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비명계와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이 연포탄과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건가요? 모두 품겠다. 글쎄요, 민주당에서 의원분들이 오실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여당에 대한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충분히 다시 우리가 대선 때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그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는 결과적으로 여당의 태도 변화, 그게 선행되어야 되고, 충분히 그게 선행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먼저 준비도 안 하고 그분들을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이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전 여당의 태도 변화가 준비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걸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정치평론 이전에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앵커께서, 그러니까 구민주 기자님께서 이제 기사 초안을 줬어요. 부장이 책상을 쾅 치면서 구민주 기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저희 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우리 엄마가 제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언어적 메시지랑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비언어적 메시지에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둬요. 말이 힘을 가지려면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정치적인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언어로는 빅텐트를 쳐야 된다, 김기현 대표, 민주당 대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 통합해야 된다, 빅텐트 쳐야 된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말로는. 그런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있던 사람들도 쳐내는데 뭔 놈의 빅텐트가 되는 것이며, 그런 거잖아요. 그 실제로 정치적 메시지가 어디서 완성되냐면 정책이랑 인사로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뭐 자기가 빅텐트 치고 통합하고 더 넓은 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면은 실제로 인사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정책으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말로만 좋은 얘기하면 오히려 더 신뢰를 까먹게 돼요. 저 사람들 말뿐이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